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 약사가 일하는 약국의 종류와 환경에 대해서 제 경험과 들어왔던 풍문을 중심으로 좀 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약국이나 배달 전문 공장식 약국 등등 일반인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약국들 말고요. 일반 환자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이른바 동네 약국, 즉 커뮤니티 파머시에 대해서 우선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네임이나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아무런 브랜드를 달지 않은 순수 독립약국, 즉 인디펜던트 파머시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약국이 배너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브랜드를 달게 된 배너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퍼스나 렉솔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코, 월마트나 각종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은 해당 마트의 이름이 붙은 약국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수한 독립약국의 경우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 말 그대로 오너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는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대신에 오너 마음대로 하는 만큼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잘 챙겨야 되겠죠. 약국가의 새로운 뉴스들을 챙기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야 하고요. 취급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너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역량에 따라서 운영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약국이라는 곳이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약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개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곳인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약국의 오너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너에 가입하는 것이 될 텐데요. 온타리오주에는 현재 제가 일하는 약국의 배너인 파마세이브를 비롯해서 IDA, 가디안, 메인드럭마트 등등의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로컬 차원에서 알려진 배너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여튼 이렇게 배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을 납부를 하고 배너 사용에 따른 정책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배너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배너 업체에 속한 약국이 따라야 될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권리이자 의무가 되겠죠. 해당 배너에 로고가 찍힌 각종 비품, 그러니까 포장지, 라벨, 약병 등등을 써야 되고요. 또 자체 간판을 쓰던 약국이 유명한 브랜드를 쓰기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마케팅 효과는 크겠죠. 그리고 오너나 매니저, 개인이 일일이 챙겨야 됐던 각종 규제사항, 뉴스 등의 업데이트가 헤드오피스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지가 되고 각각의 배너 환경에 맞춘 솔루션까지 제공이 되니까 이 공유되는 내용들만 잘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면 배너 약국은 어렵지 않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약국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상품 유통에 대한 것인데요.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처방의약품, 일반 약품 또는 공산품에 대해서 이 배너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는 당시에 업체와 설정한 컨디션에 따라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일반 의약품이나 공산품의 경우는 각 배너의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 있죠. 이것들을 이름이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과 함께 진열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또한 상품 주문에 있어서 특히 처방의약품 주문에 있어서 이런 계약 사항의 이행에 따라서 일종의 리워드를 배너 업체를 통해서 주문 규모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리워드가 백마진, 리베이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일종의 불법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정부로부터 규제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약사로부터의 베네핏이 전면적으로 양성화가 돼서 이 개별 제약사와 약국 간의 직거래 혹은 배너 업체를 통한 공급 등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리워드를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약국이 제공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졌어요. 개별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리워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회사의 제품을 일정량 이상 주문을 해야 되는 조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워낙에 여러 종류의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회사에는 없는 품목도 적지 않고 그래서
제 경험상 직거래를 통해서 이상적인 컨디션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배너 업체는 각각의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기간별 공급 조건을 약속을 하고, 가메인 약국은 배너 업체가 제시한 전체적인 리스트에 따라서 주문을 하면 되니까, 리워드는 직거래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오너가 머리 싸매고 그렇게 조율하는 일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순수 독립약국의 경우 프라이머리 홀세일러, 즉 주거래 도매상과의 계약 조건 설정을 통해서 리워드를 좀 더 받는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이 도매상이 지정하는 회사의 제네릭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아예 특정 회사의 제네릭을 약국에서 선택하더라도 자동으로 도매상이 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지정한 회사의 제네릭으로 변경을 해서 공급하는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에 있어서 갈수록 유통업체의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약업계도 마찬가지여서 이 도매상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음을 체감을 합니다. 특히 북미 제약업계 도매업의 공용어로 불리는 이 맥케슨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상당수의 배너 업체, 심지어 프랜차이즈 약국까지 인수를 하는 등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러한 독립약국들이 순수약국과 배너약국으로 구분이 되는 반면에 거대 자본 소속의 프랜차이즈 약국 및 대형마트 소속의 약국들이 있지요. 샤퍼스와 렉솔로 대표되는 이 프랜차이즈 약국은 주로 드럭마트 형태로서 큰 사각형 면적에 가장 중심되는 안쪽 면에 조제실이 길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대형마트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구색을 잘 갖춘 슈퍼마켓의 느낌을 줍니다. 한편 대형마트 소속의 약국은 말 그대로 아주 큰 규모의 매장 한쪽에 약국 부스가 있고 그 주변에 일반 약품이 진열이 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종류의 약국들은 당연히 헤드오피스의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제가 알기로 샤퍼스는 각 브랜치에 오너가 있어서 그 오너는 약사로서 일정한 지분을 갖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오너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헤드오피스의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약국에 채용되는 약사나 직원은 해당 기업에 소속된 정직원으로서 아무래도 독립약국에 비해서는 소속된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도 높을 것이고, 직원에 대한 디스카운트라든지 건강보험 등등 각종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약사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사실 테크니션이나 어시스턴트의 관점에서 약국 일이 이러한 약국 형태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제 부족한 약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짐작을 했을 때 이러한 각 형태의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나 직원은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있겠다 하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캐나다 약국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부류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약사의 약국 업무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